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기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받았었다. 최근에도 미세먼지 수치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호흡기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중국에서 탈석탄을 선언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15% 수준인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5년 안에 5%포인트가량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가량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탈석탄 추진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반가워할 수 없다. 보통 기존에 쓰던 연료에서 교체가 된다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인 추세대로 친환경 에너지로 교체하기 마련이건만 중국에서는 해상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해상 원전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서해 인접 해상에 설치한다고 해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중국에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국에서 대한민국 서해 인접 지역에 떠다니는 해상 원전을 추진한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바다에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최근 공개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초안에는 원전 관련 부분에서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등 선진 원자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바지선이나 선박에 실어 해상에서 운영되는 원전을 뜻한다. 땅에 가만히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위험 한판에 해상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도 우리가 찾아와야 할 대륙붕 7광구에서 기름을 빼다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차원 채취 활동에 해상 원전이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 같은 해상 원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나라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세계 최초 해상 원전인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를 극동 해상에서 가동하며 오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나 핵타이타닉이라고 부르면 반대하는 등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핵공업 그룹은 2010년부터 해상 원전 연구를 시작해 이미 개발을 사실상 마치고 중국 정부의 최종 설치 승인을 기다려왔으며 해당 기업의 연구 설계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정부의 허가만 순조롭게 나오면 당장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산둥성 옌타 이시 앞바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산둥성 옌타 이시 앞바다는 한국과의 직선 거리가 약 4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 부근으로 중국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중국 정부는 탈석탄을 외치면서 이를 원자력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인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원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자국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원전 개발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이 처음이라면서 향후 원전 확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자국의 동남부연의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 3세대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25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2020년 말에 51기가와트에서 7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원전 가동률은 결코 적지 않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동 중인 원전 설비량을 기준으로 미국은 96,553메가와트, 프랑스는 61,370메가와트, 중국은 47,498메가와트를 기록 중이다. 가동 중인 원자로 개수를 기준으로 해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3위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건설 예정인 원자로를 봤을 때 미국은 5기, 프랑스는 1기, 중국은 무려 55기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만간 중국은 원전 운영 규모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원전을 설치하려는 지역도 한반도와 가까운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남부 광둥성 해안에 집중적으로 원전을 건설했지만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성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서해 바다에 원전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방사능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부실 공사의 종주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부실한 공사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전에 중국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 40%가 부실 공사로 주택 붕괴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나올 정도이다. 중국 매체 중국칭옌바오에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17.6%만이 자신의 주거지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뿐 대다수는 건물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고 70%는 주택 내 건물이 균열되거나 수돗물이 새는 경험을 했으며 45.4%는 주택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대민 샨샤댐이 폭우로 인해 잇따른 붕괴설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샨샤 지역에는 22개 도시 1700여 개 마을이 수몰되고 있었고 특히 부실 공사로 인해 집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 공사의 흔적이 가득했다. 해당 샨샤댐이 붕괴될 시스촨성의 상류 지역이 먼저 물바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전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기도 했다.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원자력 건설 사업에 열을 올리자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이다. 특히나 해상원전의 경우 일각에선 서해에서 원전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돌아오게 될 국내 어업의 피해가 가늠조차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많다. 후쿠시마의 경우 풍향과 조류 덕분에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었지만 서해에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이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인지한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의 해상 원전 건설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로 나섰다. 우선 11월 열릴 한중일 원자력 고위 규제자 협의회에서 중국의 해상 원전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 와중에 일본에서도 방사능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다. NHK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자로의 핵연료 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과 수소 폭발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의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3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삼각 코너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지난 9일 오전부터 상승했으며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약 18cm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펌프를 이용해 이 물을 원자로 건물의 다른 공간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방사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일본.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야기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년을 맞아 자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진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나 지역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수출량이 2017년의 대지진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후 3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루빨리 규제 철폐가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전 총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의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수를 몰래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러한 주장은 사과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 한국도 후쿠시마 방사능을 먹어서 응원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